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양오행의 이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음양에 관해서 오행에 관해서 잠깐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충 수업도 있고 제가 보충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보충 수업도 있고 정규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위주로 가고 보충 수업은 그 외에 좀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수업이 한 주에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혼선이 와요. 여기서 한 걸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저쪽에서 얘기한 걸 이쪽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니까 들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초가 완전히 이제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가벌병정이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음양과 오행은 저번에 얘기한 걸로 정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는 다시 합니다. 예, 이게 또 반복도 될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양 오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동양학에 있어서 음양 오행은 역사 철학, 문화, 뭐 사상 모든 부분에서 우주 만물의 근원으로서 가장 근본으로 자리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리학이라는 거는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그죠? 그 태어난 시간은 여러분들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딱 정해진 상태에서 뭐가 지나갑니까? 시간이 흘러가죠, 그죠? 연은 연대로 흘러가고, 월은 월대로 흘러가고, 또 일은 일대로 흘러가고, 시는 시대로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단위가 똑같아요. 어떻게? 60갑자라는 단위를 쓰는 거예요. 대신 1년은 365일을 한 단위로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월은 30일을 한 단위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흘러가는 단위마다 바뀔 때 쓰이는 글자는 60갑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각각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60갑자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60갑자라는 글자 안에 음양과 오행이 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융합되는 시기가 춘추전국에서 한나라를 거칠 때 거의 완성이 되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우리가 육식갑자라는 글자는 각골문, 하은주 할 때 은대에 발견된 각골문 언어유적지에서 육식갑자가 온전한 형태로 나왔다고 하죠. 근데 그때 벌써 음양오행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 왜?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쪽은 반대를 해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음양과 오행도 처음에는 음양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태양의 향배라고 그랬죠, 그죠? 해가 비치는 곳, 밝은 곳을 양이라고 하고, 해가 비치지 않는 그림자진 음진 곳을 그늘이 진 곳을 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개념이 확장되고 추상화되면서 세상을 만드는 우주 만물의 가장 생성 근원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개념이 확장되었다고 봐야지, 하은주 시대 때 은대에 각골문이 발견되었고 그게 60갑자가 있다고, 그때 음양오행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음양과 오행이 발전하는 그 과정에 나타났던 흔적들은 은대에 벌써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은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은 이렇게 점차 발전하면서 그 개념을 외연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리학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명리학은 사주팔자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연월일시라는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연월일시로 월일시로 해서 네 기둥에, 그죠? 네 기둥에 8글자가 되니까 사주팔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음양을 제가 이제 동정이라고 했다.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거를 음양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본래 태극에서 일기가 나와서 양이가 이제 움직이죠. 하나의 기운이 움직여서 음양으로 되는데, 그 양이가 음양이라고 하는데, 그 음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볍고 밝은 것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그게 양이 되었다. 그리고 무겁고 탁한 것은 땅으로 내려와서 그게 뭐가 되었다? 음이 되었다. 이러면 우리가 천간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주팔자에서 천간 이렇게 표현되는 이 자리는 뭐가 될까요? 양이 되겠고, 그죠? 우리가 지지하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자리는요
음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천간과 지지에는 우리가 육식갑자라는 글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가 천간으로 들어가고 자축인묘 진서어미 신유수레가 지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천간에 해당되는 글자는 양에 해당되고 지지에 해당되는 글자는 음에 해당된다. 이게 우리가 명리학에서 적용되는 음양이겠죠. 그런데 이 음양은 동정이다. 왜 명리학은 시간적인 관점을 넣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사주는 태어나서 음이지만 대운이나 세운이 흘러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경과하면서 사건 사고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음과 양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음양의 개념이 체용의 관계처럼 여러분들 혹시 이 플렉탈 구조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플렉탈 구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플렉탈 구조면 이런 삼각형 안에 또 삼각형이 있고 또 삼각형이 있고 또 삼각형이 있고 각각 삼각형은 삼각형인데 그 규모를 크게 보든 작게 보든 같은 삼각형 안에 다 나타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의 현상에서 굉장히 많은데 강의 모양, 뭐 물길의 모양, 나뭇잎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플렉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체용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우주 만물은 음양이지만 그죠? 우리가 남자 여자를 음과 양으로 나누면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인데 남자 안에도 또 음양을 나눌 수가 있죠. 좀 더 양적인 사람, 또 음적인 사람, 또 음양을 나눌 수 있고 계속 음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천간에 해당되는 글자는 지지와 비교했을 때 양인데 이 천간에 들어가 있는 글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10천간이니까 갑을병정 무기 경신 인계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도 또 음양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음양은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얘기했죠. 그리고 지지도 마찬가지. 지지는 전부 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천간과 비교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지 안에서는 또 그 자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양인 것, 상대적으로 음인 것을 가지고 또 음양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음양을 나누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럴 때는 양이고 저럴 때는 음이고 뭐 이렇게 혼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이 기준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나그네에 대한 비유를 했죠. 이 명리학이나 동양의학은 육식갑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지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구조가 이렇게 짜지는데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갑을병정으로부터 먼저 한번 나누고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10개의 천간은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들 제가 이 지금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옆에서 노트나 뭐 이런 걸 하나 가지고 따라 이렇게 좀 적어 보시면 좋아요. 이제 한자가 굉장히 낯선 분들은 뭐 거의 그린다로 표현을 하죠. 그거 괜찮아요. 그리면 돼요. 저도 뭐 사람들은 다 한자는 글자를 잘 쓰는 사람들도 있고 못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연습을 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요즘은 타자를 치고 이렇게 적는 버릇을 안 하니까 정말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전화번호 잘 못 외우죠. 핸드폰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자꾸 대화가 되는데 뭐 학자들이 하는 얘기로 지식 습득을 할 때 외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로 얘기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면서 뭐 귀로 듣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오감을 어떤 의미에서 전부 총동원해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의 사안을 외우게 되면 기억이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보는 버릇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의 천간은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인데, 자, 이 신자가 잘못 적혔습니다. 이게 뭐 글자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적혔습니다. 매울 신자, 우리 신라면 아시죠? 신라면. 네, 매울 신. 자, 그래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10개의 천간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음양과 오행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목화토금수가 들어가 있고 그 목화토금수 안에 또 음양으로 구분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양의 목, 음의 목이 들어가 있고 양의 화, 음의 화가 들어가 있고
양의 토, 음의 토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또 양의 금, 음의 금도 들어가 있고 양의 수, 음의 수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한 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외우기 쉽게, 고맙게, 감사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목, 화, 토, 금, 수. 자, 임계에서 또 임도 빼먹었네요. 자, 임계. 자, 이렇게 목화 토금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음양이 나눠진다고 했죠. 양음 양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간목은 양의 목이고 이 목입니다. 그죠? 목화. 자, 을목은 음의 목입니다. 그죠? 그러면 병정은 화인데 병화는 양의 화고 정화는 음의 화가 됩니다. 자, 무기는 토인데 무토는 양의 토가 되고 기토는 음의 토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경신은 금인데 경금은 양의 금이 되고 신금은 음의 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임계는 수인데 그죠? 임수는 양의 수가 되고 계수는 음의 수가 된다. 이게 식간의 음양과 오행에 대한 구분입니다. 자,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식간이고 그 다음에 이 글자들이 순서대로 두 개씩 짝을 지어 가지고 목화토금수의 배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목화토금수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또 우리가 외우기 쉽게, 그죠? 양음 양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을 하면 양의 목 음의 목, 병정하면 양의 화 음의 화, 무기하면 양의 토 음의 토, 경신하면 양의 금 음의 금, 임계하면 양의 수 음의 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런데 나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주명리학을 할 때 육친이라는 걸 해요. 이걸 십신, 십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육친 관계는 육친이라고 하고 또 이 신이라고도 이 귀신신자를 잘 적는데 이게 별 뜻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진짜 귀신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십신과 십성, 이거는 별하고 관계됐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 우리가 인척관계를 얘기할 때 사주팔자는 나의 이야기인데 내가 가족을 이루고 사회에서 생활하는 어떤 조직의 한 단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족을 이룰 때 내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을 것이고 같이 태어난 형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내 배우자와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들이 있을 것이고, 뭐 사회에서 활동할 때 내 상사가 있고 내 부하가 있고 내 동료가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쫙 나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뉘는 것을 구분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천간을 기준으로 전부 다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지는요, 그렇게 얘기할 때 지지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지지에는 우리가 지중소장 또는 지장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씁니다. 지지 안에 천간이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통 지장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지에 숨겨놓은 천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숨길 장자입니다. 지장간 이렇게 하죠. 지지에 숨겨놓은 천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지장간이라는 의미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장간을 가지고 이 지장간은 천간이니까 그죠. 지지 안에 천간이 숨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음양과 오행을 따져서 상생상극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 십신관계를 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사주에 나는 재물이 얼마나 있고 나는 배우자 인연이 어떻고 나는 내 형제는 어떻고 뭐 내 자식들은 어떨 거고 뭐 이런 형태들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소재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는 천간과 지지를 일단은 잘 아셔야 되고, 거기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 10개를
적을 줄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오행을 구분을 해서 알아야 되고, 지지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과정이 제일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명리학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영어 알파벳 A, B, C, D를 익히는 첫 과정이 명리학에서는 이 과정이에요.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는 이런 글자의 음양과 오행 배속을 알아내고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천간, 10천간의 음양이었어요. 또 오행이었고, 그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이 갑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병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둘째 치고, 여러분들은 완전히 처음이시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가벌병정 무기경신인계의 음양과 오행을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지지가 되겠죠. 지지. 12개의 지지가 있는데 이 12개의 지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적었는데, 이 순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자라는 게 동지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간의 첫 시작이 갑이고 지지의 첫 시작이 자기 때문에 육식갑자 첫 글자를 모으면 이렇게 갑자가 나오죠. 그래서 육식갑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도 일단은 하셔야 돼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하는데 지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은가 하면 제가 계속 그릴 건데 지지의 방도를 그립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지지의 배속을 제가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쉽게 말해서 여러분 뇌리에 딱 새겨 넣으셔야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냥 눈 감아도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죠? 한가운데 있는 글자들을 이렇게 십자를 만약에 자른다고 하면 여기에 자가 되고 여기에 오가 되고 여기에 묘가 되고 여기에 유가 돼요. 자, 이 자리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명리학에서 말하는 1년의 시작은 여러분들 배웠죠? 입춘부터입니다. 그죠? 입춘부터 1년이 시작된다는 의미는 이게 명리학이 절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단위를 끊어 나가는 세월을 카운트하는 그런 방법론을 쓰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오묘유라는 자리는 명리학에서 여러분들이 한난조섭 들어보셨죠? 한난조섭은 우리가 기후를 말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계가 분명하다. 그게 한난조섭이 분명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난조섭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경계가 되는 자리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는 24절기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자월은 지금 동지가 들어오는 달이고요. 이 5월은 하지가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지와 하지라고 해서 이걸 이지라고 합니다. 이지. 이 지자를 동지하지를 쓸 때 쓰죠. 자, 그리고 이 묘유라는 자리는 이 묘는 입춘이 들어오는 자리고요. 춘분이 들어오는 자리고요. 이 유는 추분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묘와 유라는 이 자리의 절기 안에는 추분이라는 글자와 춘분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24절기에서 춘분, 추분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춘분은 낮과 밤이 같고 추분도 낮과 밤이 같죠.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하나가 그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여기가 이제 춘분입니다. 춘분이고 여기는 추분이 됩니다. 그죠? 추분. 자, 이때는 낮과 밤이 같아요. 낮과 밤이 같으니까 춘분을 지나서 더 이렇게 여름으로 진행되면 낮이 더 길어지겠죠. 그러다가 이까지에서 추분까지 올 때까지 낮이 더 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는 우리가 낮과 밤 이렇게 얘기하면 낮은 양, 밤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춘분부터 추분요까지 이 공간은 양이 더 큰 공간이 되고, 그죠? 추분부터 춘분까지는, 추분은 낮과 밤이 같은데 추분 이후로 이렇게 겨울을 지나가면서부터는 밤이 더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 공간의 자리는 음이 더 커지는 자리고, 이 자리는 이까지는 양이 더 크다, 이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 구분은 분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좌오묘유의 자리입니다. 아주 명리학에서 절기에서 중요한 자리가 되죠. 그럼 좌오는 뭐냐? 이 자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동지가 들어오는 자리고, 그죠? 동지고, 이 자리는 뭐라고요? 하지가 됩니다. 그죠? 하지. 동지와 하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지는 밤이 가장 긴 자리죠. 하지는요, 낮이 가장 긴 자리인데, 자, 여기서 추분부터 시작해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해서 동지에서 밤이 가장 길다가 이때부터 밤이 길지만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밤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양이 시생한다. 제가 양자를 그냥 편리하게 날일자를 적을게요. 일양이 시생하는 자리다. 일양이 처음 생기는 자리라고 하고요. 자, 하지는요, 낮이 가장 긴 시간이잖아요. 그죠? 낮이 가장 긴 시간인데 그 시점부터 이제 낮이 길긴 길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낮이 길지를 못하고 이때부터 밤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죠. 그러다가 이 자리에 오면 낮과 밤이 같아지고 여기서부터는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도니까 그럼 이 자리는 뭐라고요? 일양이 시상한 동지와 하진에는요, 일음이 시작한 자리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이 극에 이르르면 음이 생기고 음이 극에 이르르면 양이 생긴다 하는, 우리 소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물극적반이다. 그죠? 물이 극에 이르면 즉 반대로 간다. 물극적반, 물극적변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물극적변. 자, 이거는 여러분들 달도 차면 기운다 하는 논리도 그거죠. 달이 보름달이 되니까 더 이상 둥글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달이 이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논리가 이 음양의 논리에서 그냥 나온 거죠. 예, 이거를 우리가 표현한 게 뭔가 하면, 이걸 우리가 표현한 게 뭡니까? 이걸 표현한 게 여러분들 태극이에요. 태극.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죠? 이렇게 태극을 나타내고, 이 자리가 하지, 이 자리가 동지, 여기가 길이가 같죠. 여기가 춘분, 여기가 추분, 이렇게 해서 음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점점 클 때는 음은 점점 작아지고, 음이 점점 클 때는 양이 점점 작아지고,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있으면서 하나가 크면 상대적으로 하나는 작아지고, 하나가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하나는 커지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12 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자, 여기가 오, 여기가 묘, 유. 자, 이 자리는요, 좌오묘유는 계절의 한가운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계절의 한가운데. 왜? 여기가 우리가 아까 여기 동지라고 그랬죠. 자, 해, 자, 추. 자, 그 다음에 인, 묘, 진. 그 다음에 사, 오, 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신, 유, 술. 자, 이렇게 12지지가 다 적혔는데, 우리 위에 적어 놓은 거는 보면 여기서부터 자가 시작해가지고, 그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입춘을 1년의 시작이라 해가지고, 그 시점부터 명리학에서는 1년이 시작했다. 자, 올해 경자년이 들어왔을 때도 2월 4일에
양력 2월 4일이 입춘이에요. 그러면 양력 2월 4일 시간까지 있어요. 몇 시 몇 분. 자, 우리 시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잠시 시간을 한번 볼게요. 올해 경자년은 우리가 어떻게 됐나, 우리 시간을 가지고 보면 2월달 달력을 이렇게 찾아보면 2월 4일 저녁 6시 3분에 입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올해 쥐띠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쥐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2월 3일 날 태어난 사람은 쥐띠가 아니고 무슨 띠요? 돼지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올해 2월 4일 6시 3분이 입춘이니까, 그죠? 올해 2월 4일 아침 6시에 태어난 사람은 돼지띠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디 입춘이 명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자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임묘진 봄, 자,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늘의 기운,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와 가벌병정 무기경신 인계라는 이 60갑자는 우리 선인들이, 앞선 사람들이 이거를 지구에서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하나의 에너지, 이 우주의 에너지가 이렇게 음양과 오행으로 표현됐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식간과 십이지지로 해서 구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우주에서 처음 생겨가지고 지구에 도달하고, 그 도달한 에너지가 땅 위로 발현되는 시점은 봄이라고 본 거죠. 우리가 이 생명의 에너지는 우리가 땅 속에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그죠? 씨앗이 그 뿌리를 내리고 땅을 뚫고 올라오는 과정을 가지다가 땅 위로 탁 드러난 그 시점을 우리는 인이다, 봄이다, 이렇게. 왜 봄 되면 세상이 파릇파릇해지면서 모든 만물이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죠.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를. 그래서 그때부터를 1년의 시작으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1년의 시작을 예전에는 동지라고 본 적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 해월이라고도 보기도 했어요. 그거는 중국 역사가 바뀔 때마다 역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이 동지도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아까 이 동지가 뭐라 했습니까? 이때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한다고 했죠. 일양이 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이 처음 탄생했다는 말은 세상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동지를 시점으로 하지만 이거는 우주의 에너지의 시작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세상 만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시간과 에너지와 공간의 왜곡 내지는 갭 현상이 나타난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조금 복잡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입춘이 1년의 시작이다, 그러면 인이다, 그래서 임묘진, 이렇게 아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까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지지관계를 처음에 배우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자리의 그림은 오히려 이게 더 쓰임이 많다. 이렇게 방도를 그려놓고 왼쪽에서부터 임묘진, 위에가 사오미,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신유술, 그 다음에 밑쪽이 해자축,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자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예요. 추나추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자리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춘분이 있는 자리다. 이 자리는 추분이 있는 자리다. 지금이 6월이죠. 그죠? 올해 지금 우리 이 시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 시점이 지금 백로 추분이 들어있는 6월달이에요. 절기가. 그래서 이 절기가 들어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명리학을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절기도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오묘유를 계절의 한가운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계절을 처음 여는 자리에 있는 글자들은 뭡니까? 여기에 인이 있고
여기 사가 있고 여기 신이 있고 여기 해가 있죠. 이 글자들은 계절을 처음 시작하는 글자예요. 그죠? 봄을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인이고 여름을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사고 가을을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신이고 겨울을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사립이라고 합니다. 사립. 자, 이게 뭡니까? 입춘. 이 자리는 입하. 이 자리는 입추. 이 자리는 입동 하면서 이렇게 사립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은 인사신해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들은 각 봄을 시작하죠. 얘는 여름을 시작하죠. 또 얘는 가을을 시작하죠. 얘는 겨울을 시작하지만 기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가 입동을 얘기할 때도 일양이 시생한 자리는 한겨울에 그죠? 양이 시생했는데 우리가 그 양이 시생해서 그 양기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무라는 그 우리가 세상의 생명이라는 형태로 우리 눈에 나타난 것은 그 다음 계절이죠. 그래서 이 인사신해라는 이 글자는 우리가 사립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사생지라고도 합니다. 사생지. 뭔가를 생했죠. 생했는데 그 앞에 계절의 기운을 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는 봄을 열지만 여름을 생한 화를 생하고 있고요. 이 사는요. 여름을 열었지만 가을의 금기운을 생했고요. 이 신은 가을을 생했지만 겨울의 수기운을 생하고요. 이 해는 겨울을 열었지만 봄의 목기운을 생한다. 그래서 요 사생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춘하 추동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온 감각적으로 이게 계절이 오행에 뭐를 뜻하는지는 아시죠? 봄에는 만물이 파랗게 다 생명이 다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생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고 온 만물들이 다 자라나는데 제일 먼저 표를 내는 게 뭡니까? 새싹들이고 나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봄은 우리가 목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름에는요. 굉장히 태양이 이글거리고 덥고 이 정열적인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은 화를 상징해요. 그죠? 가을에는요. 모든 것을 죽이는 숙살지기가 있죠. 그래서 금을 상징하고 겨울에는 만물을 꽁꽁 얼리는 눈이 내리는 계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는 그 자리는 우리가 제가 이걸 방도라고 그랬죠. 방도. 그림 도자인데 자, 이 방이라는 글자, 방향 이게 각지다, 단정하다 뭐 이런 표현도 되지만 이 방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을 뜻할 때의 방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임묘진이라는 글자는 방합이라고 해서 목을 짰다 이렇게 얘기해요. 목국이다. 사오미는 방합으로서 화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유술은 방합으로서 금이다, 가을이다, 금국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해자축은 방합으로서 수다, 수국이다, 수방을 짰다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특징적인 게 있죠. 각 계절의 끝에는 진술충미라고 해가지고 전부 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실을 표현할 때는 요 한가운데 넣어서 중앙을 상징하고 그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 있던 토기가 12지지의 형태에서는 사방으로 다 퍼져 가지고 각 계절의 끝에서 한 계절을 마감하고 다음 계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완충작용을 하죠. 계절과 계절이 부딪히는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술충미월을 뭐라고 합니까? 환절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에 감기를 조심해라 하는 이유는 계절과 계절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3개월 동안 적응되어 있던 그 계절이 다음 계절로 바뀔 때 여러분들이 적응의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감기가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충작용을 해주는 자리가
전부 토의 역할이다. 진술충미의 역할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와 가벌병정 무기 경신 인계를 여러분들이 천간과 지지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자, 아까 우리가 가벌병정 무기 경신 인계는 목화토금수, 그래서 양음 양음 이렇게 해서 갑을이 목인데 양의 목과 음의 목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계, 마지막에 임계는 수인데 임수가 양의 수, 개수가 음의 수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도 여러분들이 음양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죠? 음양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죠. 자, 우리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라는 이 공간 하에서 계절을 여는 애, 우리가 갑을병정 할 때도 양이 먼저 왔죠. 그죠? 제가 수업 시간에 보충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예요. 그죠? 만약에 신이 있었다고 하면 신은 생존 가능성이 큰 거를 놓는데 그게 양이에요. 양음을 얘기. 그래서 어떤 시작은 양으로 시작한다 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갑도 양이고 을이 뒤로 따라오죠. 그 다음에 병도 양이고 정이 뒤를 따라오고, 그죠? 무가 양이고 기가 뒤를 따라오고, 그죠? 그래서 양은 펼치고 음은 마무리한다, 응축한다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지지에서도 우리가 인묘지는 봄이었는데, 그죠? 봄은 뭘 상징했습니까? 목을 상징했어요. 그죠? 자, 사오미는 여름이었는데, 이 여름은 뭘 상징했습니까? 화를 상징했죠. 자, 신유술은 가을인데, 가을은 금을 상징했고요. 해자축은 겨울인데, 겨울은요, 수를 상징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봄을 시작하는 인과 봄의 한가운데인 묘와 봄을 마무리하는 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전체가 다 모이면 목이 되는데, 자, 요 진미술축은 토라고 그랬죠. 얘는 이렇게 인묘진 사오미 다 같이 모였을 때, 방합처럼 모였을 때만 토로, 목으로, 화로, 금으로, 수로 작용하지, 그냥 있을 때는 또 토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순수하게 목과 화와 금과 수인 거는 요 인묘가 순수하게 목이고, 그죠? 요 사오가 화고, 요 신유가 금이고, 해자가 수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음일까요? 앞에 있는 글자가 양이고 뒤에 있는 글자가 음이에요. 그러면 인목은 양의 목, 묘목은 음의 목,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사화는요 양의 화, 오화는요 음의 화 되시나요? 자, 신금은요 양의 금, 유금은요 음의 금. 자, 여기 해수는요 양의 수, 자수는요 음의 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12지지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을 아시면, 이렇게 그릴 줄만 아시면 계절의 앞에 있는 애가 양이다 하고 바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에 딱 각인을 시켜야 돼요.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자꾸 이제 해놓는데, 자, 이제 이게 어느 선에 가면 진토는 이렇게 하면 좌측 상단 이렇게 딱 기억을 해야 돼요. 그죠? 미토는 하면 우측 상단 이렇게 기억을 하고, 술토는 우측 하단, 축토는 좌측 하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그 글자의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묘진을 했는데, 자, 그럼 이걸 직접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 인에 해당되면 양의 목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천간에 해당되면 뭘까요? 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묘는요 음의 목이라고 했잖아요. 이 지지인데, 그죠? 얘가 천간에 해당되면 얘는 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진토는 진미 술 축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또 진술축미는 따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진술은 양의 토, 그래서 무토가 되고요. 이 술토도 무토가 됩니다. 무토가 됩니다. 자,
자, 이 무토가 됩니다. 그리고 충미는요, 기토가 돼요. 기토가 됩니다. 기토가 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화는요, 여름을 여는 첫 글자잖아요. 사오미. 그래서 얘는 양의 화가 되니까 천간에 비유하면 병화가 됩니다. 그죠? 자, 이 오는요, 정화가 되겠죠. 자, 이 신은요, 가을을 여는 첫 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의 금이 됩니다. 그러면 천간의 금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경금이 양의 금, 신금이 음의 금이죠. 그래서 얘는 경금이 되고요. 자, 이 유금은요, 신금이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지지에서 이 신은 천간의 경금에 해당되는 이건 납신이라고 해서 원숭이띠를 상징하죠. 이 유는 닭유인데 그죠? 닭띠인데 얘는 매울 신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적을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한글 작성하고 이걸 한자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게 잘못하면 신금으로 이 글자를 적어야 되는데 이 글자로 적혀버리고 이 글자를 적어야 되는데 이 글자가 적히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잘 챙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자축은 겨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자축이 겨울이니까 겨울을 여는 이 해, 입동에 해당되는 이 해는 양의 수가 되겠죠. 그러면 천간의 양의 수는 뭡니까? 임수가 천간의 양의 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는요, 자연적으로 개수가 음의 수에 해당되는 개수가 자에 해당되는 글자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왜 안 지워지지? 자, 다시 새롭게 꺼내야 되겠습니다. 왜 안 꺼내집니까? 새롭게 꺼내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자, 이렇게 천간의 글자가 정해졌고요. 이 천간의 글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순서로 목화토금 쓰였습니다. 그죠?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 있는 글자가 양이고 뒤따라오는 글자가 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자가 갑이 양, 을이 음, 병이 양, 정이 무토가 양, 기토가 경금이 양, 신금이 임수가 양, 개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목과 을목, 양의 목, 음의 목 이렇게 정해졌죠. 자, 그러면 지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바로 배속을 할게요. 아까 양의 목에 해당되는 글자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서 어떤 글자였나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아시면 인묘진 할 때 인이 처음 시작하는 봄의 첫 글자죠. 그래서 인이 양의 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인묘진 할 때 가운데 있는 묘가 그죠? 음의 목입니다. 그죠? 그러면 을목에 해당되는 게 이 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갔죠. 그죠? 사오미는 여름을 여는 글자, 여름의 글자인데 여름의 여는 글자가 사입니다. 입화에 해당되는 글자가 사가 되죠. 사화. 그러면 이 사화는 양의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가 사화에 같이 짝을 지을 수 있는 글자가 되고요. 사오미 하니까 이 오화가 그죠? 이 오화가 정화인 음의 화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사오미 할 때 오화가요. 자, 그 다음에 무토기토가 있는데 제가 무토기토는 진술충미를 얘기하면서 진술이 양의 토고 충미가 음의 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다음에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토에 해당되는 글자가 누구라고요? 진술. 기토에 해당되는 글자는요? 충미. 자, 진술, 충미가 무토와 기토에 해당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신, 천간에 경신의 글자가 있는데 얘는 금입니다. 그죠? 금은 계절로 가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할 때 신유술이 가을의 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유술에서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뭡니까? 신이죠. 예, 신. 신이 그러면 양의 금, 경금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신금, 원숭이띠에 해당되는 이 신이 우리가 양의 금에 해당되면 이제 유라는 글자가 음의 금에 해당되는 매울신에 해당되는 은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만 남았습니다. 그죠? 임수, 개수가 남아 있는데 임계가 겨울에 해당되는 글자로서 지지로 내려가면 해자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해자축에서 겨울을 여는 입동에 해당되는 겨울을 여는 글자는 해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해수가 양의 수인 임수에 해당되는 글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해수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해자축 할 때 가운데 있는 자수가 음의 수에 해당되는 개수에 해당됩니다. 자, 이러면 뭔가 방법 그게 나왔죠. 사생지에 해당되는 인신사에 해당되는 글자는 전부 양에 해당되더라. 그 다음에 자오묘유에 해당되는, 제가 아까 계절의 한가운데 있는 글자라고 있죠. 십자가 모양을 그렸을 때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지. 그죠? 자는 동지가 있는 계절이고 오는 하지가 있는 계절이고, 그죠? 이 묘는 춘분이 있는 계절이고 유는 추분이 있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지에 해당되는 계절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이 글자들은 전부 음에 해당되는 글자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천간과 지지의 오행과 음양이 지금 일단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수하고 화의 이 체와 용이 변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수화의 체용변이라 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먹을 때 활용할 때 쓰이는 음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뭐라고 해요? 인묘진 할 때 인이 양의 목, 사오미 할 때 사가 양의 화, 그죠? 신유술 할 때 신이 양의 금, 해자축 할 때 해가 양의 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인사 신해, 그죠? 인신사에 해당되는 글자죠. 인신사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전부 양의 오행에 소속되더라.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자오묘유, 그러니까 각 계절의 한가운데 있는 글자인 자오묘유라는 이 글자, 곧 이분이지에 해당되는 이 글자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음에 해당되는 글자로 쓰이더라. 쓰인다는 말은 이 용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전부 음으로 쓰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지워지려나? 안 지워지면 지워지네. 아까는 왜 안 지워졌지?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12지지를 기본적으로 처음에 적을 때 우리가 적는 순서라고도 하고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자축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에.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음양에서 양이 처음 생긴 순서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일양이 시생하는 자리가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리를 양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갑을병정 무의경신인계도 갑을병정이 양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실은 이렇게 양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가
목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인묘, 인이 아까 양이었죠? 묘가 그대로 양이었습니다. 그죠? 자, 진토가 양의 토였던 거 맞죠? 술토가 양의 토인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금도 신금이 양의 금이고 유금이 양의 금인, 음의 금인 거는 맞았어요. 자, 미토가 음의 토인 것도 맞고요. 축토가 음의 토인 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자수는 아까 자오묘유에서 음으로 해당됐고, 그죠? 이 오화는 음으로 해당됐어요. 그리고 사화와 해수는 계절을 처음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들은 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음으로 표현이 되죠. 이게 아까 채용할 때 채에 해당되는 음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방도를 그려가지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배운 그 글자의 오행은 용으로 쓰이는 음양오행이고 지금 이렇게 적은 거는 채로 적은 음양오행이에요. 자, 천간의 글자는 채의 음양이나 용의 음양이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지에서는 음양이 채용이 바뀌는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뭐다? 수하고 화가 채와 용이 바뀝니다. 예, 요게 바뀌는데 이 수화의 에너지는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결국은 이 우주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운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음양인데 이 음양이 수화가 천간지지가 이렇게 다르게 엇갈리면서 뭔가 에너지, 청력, 밀어내는 힘, 당기는 힘을 만들어야만이 이 만물이 돌아가는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게 목과 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화는 그런 의미에서 지지에서는 채용이 바뀌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냥 쉽게 방도를 그려가지고 외웠는데 갑자기 채용의 변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약간 헷갈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신경 쓰시지 말고 자, 우리가 가벌병정 무기경신인 게 천간은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양음으로 가는데 지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 보통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압니다. 근데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일양이 시작하는 자수부터 시작해갖고 양이 2양, 3양, 4양 이렇게 점점점 올라갔다가 그게 달하니까 다시 이름이 생기고 어디에서요? 오에서부터 이름이 생겨서 점점 내려와서 다시 자수로 오는 이 과정을 나타내었는데 여기서 처음 시작을 자로 하고 이 자가 양으로 시작하니까 양음으로 이렇게 배속을 합니다. 그렇게 배속을 하다 보니까 수와 화에서 음양이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채로서의 음양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라고 하고 양음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쓰이는 용으로서의 음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으로서의 쓰이는 음양은 제가 아까 그려드린 방도 있죠. 방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묘진, 그죠?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해가지고 각 계절의 시작하는 글자는 인묘진의 인, 그죠? 사오미의 사, 신유술의 신, 해자축의 해가 사생지라고 했죠. 처음 시작하는 글자, 그죠? 사립의 24절기의 사립입니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전부 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아까 그린 방도에서 십자가 모양의 한가운데 있는 글자들 자오묘유는 전부 음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는 용으로서의 음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으로서의 음양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각 계절의 끝에 있는 진술충미는 환절기라고 하는 글자인데 진술은 양의 토고 그래서 곧 무토가 되고 충미는 음의 토로서 곧 기토가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천간의 음양과 지지의 음양에 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는 조금 복잡했죠. 지지는 뭐가 복잡했는가 하면 채로서의 음양과 용으로서의 음양에서 수하고 화가 서로 음양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용으로서 쓰이는 음양이 중요한데 그 용으로서 쓰이는 음양은 제가 12지지 방도를 그렸죠. 사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왼쪽에서부터 인묘진 봄이 시작되고 그죠? 위쪽은 사오미 여름이 시작되는 자리고 오른쪽에 내려오는 자리는 신유술 가을이고 그죠?
바닥에 있는 밑에 있는 글자는 해자축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 세 개의 글자들이 배속이 되어 있는데 그게 각각 한 달, 30일, 90일 그러니까 30일 한 달이 3개가 있으니까 각각 90일 한 계절이 들어갔고 배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에 해당되는 인월달, 4월달, 신월달, 해월달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여는 글자들인데 그 글자는 사생지다, 사립에 해당되는 글자다 하면서 처음 시작하니까 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곧 따라서 들어오는 글자가 있었죠. 인의 뒤에 따라서 들어오는 글자가 묘였고요. 사 뒤에 오는 글자는 사오미 할 때 오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신월달 뒤에 따라오는 글자는 유월이었고요. 유. 그 다음에 해 뒤에는 해자축 할 때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오묘유월이라 하는데 이 자오묘유월은 계절이 한가운데 해자축 한가운데 자, 인묘진 한가운데 묘, 사오미 한가운데 오, 신유술 한가운데 유. 이 자오묘유는 계절이 가장 왕할 때다 해서 사왕지라고 합니다. 사왕지의 글자는 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용으로서의 음량과 체로서의 음량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청강과 지지의 음량 오행의 구분을 확실하게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알파벳의 ABCD와 같고 한글의 기역, 니은, 자음과 아야, 의어, 모음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외우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뵙기를 제가 희망합니다. 과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명을 하루라도 빨리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면 최소한의 여러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것. 이거는 외우고 다음 수업 시간에 임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고 제 수업을 이 강의를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몇 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빨리 돌려가지고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